할게요. 자, 경우의 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중학교 2학년이랑 같은 단원이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랑 똑같은 단원이야.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변한 건 딱 하나야. 여러분들이 좀 컸잖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접근을 너무 나는 좀 순수하지 못하게 접근하는 경향들이 더 늘어났거든. 그것만 벗어나면 돼요. 오늘 좀 많이 잡으려고 노력할 건데 오늘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뭐 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넘어올게요. 설명할 게 없습니다. 153이에요. 자, 가볼게. 얘들아, 집에서 학교로 가는 6가지의 버스 노선이 있대. 1번부터 6번 버스가 있는 거야. 그리고 3가지의 지하철 노선, 1번 노선, 2번 노선, 3번 노선이 있대. 그때 버스 또는 지하철 타고 하나 택해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9개. 그래, 맞아. 9가지야. 그게 다야. 근데 여기서 이제 순수하지 않게 접근한다는 표현이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자, 얘들아, 또는이라면 합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근데 또는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거 안 틀려. 누가 틀려? 근데 아예 처음부터 경우의 수라고 하는 문제는 일단 뭐인 거야? 그 개수를 세는 거야. 각각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형태로. 마찬가지 다시 아래로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들이 있대. 1, 2, 3, 4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근데 얘들아,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뭐가 있어? 3, 6, 9, 등 4, 8 몇 개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3의 배수는 3개, 4의 배수는 2개, 그래서 더했더니 5개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실제 3의 배수와 4의 배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개수를 세주는 게 먼저여야 한다고. 내가 왜 이 장치를 마련하고 가려고 하냐면은 되게 누군가는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어. 아니 저걸 왜 굳이 그렇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방법으로 결국은 어려운 문제를 진입을 해주는 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못 푸는 이유는 뭐냐면 멈추기 때문이야. 경우의 마찬가지야. 똑같이 다시 5의 배수 또는 홀수래요. 그럼 1부터 세보자. 1, 2, 3, 5, 7, 9, 끝? 10까지 총 몇 개인 거야? 6개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라고 하는 파트는 우리가 그 방법을 세워주고 그게 다 떨어졌을 때 그 개수를 주워 담는 게 핵심이라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답답하더라도 빌드업을 할 거니까. 마찬가지 이번에는 5종류의 햄버거와 3종류의 탄산음료가 있대요. 햄버거가 A 햄버거, B 햄버거, C 햄버거, D 햄버거, E 햄버거가 있다고 하고 탄산음료가 그대로 가나다 탄산음료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근데 햄버거와 탄산음료를 각각 1개씩 맞춰서 구매를 한대.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A랑 A가 또 A가 A나 A다 B가 B나 B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단순하게 햄버거를 뽑는 경우의 수가 5가지고 이 친구가 3가지고 라고 했을 때 15가지가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앞에 포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햄버거 A당 음료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3가지. B당 3가지. 그래서 5 곱하기 3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면은 곱하기다, 뭐 연속적이면 곱하기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왜 곱하는지에 대한 형태 이전에 그냥 개수를 세주는 게 먼저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떤 문제의 정답은 12도 있어. 12. 정답이 12가지래.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그 정도 12가지면 셀만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근데 하지만 여러분은 못 센다니까? 세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없다고. 이게 정말 크다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 봤을 때도 잠깐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떤 문제는 진짜 그냥 계산만 어느 정도 해도 되는 문제들도 나오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을 만나볼 거라고. 근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느낌인 거야. 물론 나도 바보가 아니야. 이거를 시험장에 가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푸는 방식 자체가 직접 세워주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거 풀 때 한 번 더 끄집어낼 거고. 근데 재밌는 건 길찾기 문제는 무조건 곱하기예요. 충리? 그러면은 이쪽에선 길개수 3개, 이쪽에선 길개수 4개 이대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왜 그래? A, B, C,
가, 나, 다, 라. A의 가, A의 나, A의 다. 똑같아. 근데 길찾기 형태도 똑같은 형태기는 한데 너무 단순한 접근이라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오늘 20개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랑 진도 처음부터 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시험은 항상 방학이 끝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험 대비는 여기까지가 초벌 한 번에 들어가고, 그럼 이제 이 기간 정도가 끝나면은 수원수도 마찬가지야. 어떤 단원을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일단 바로 중간고사 대비로 진입을 하는데, 조금 내용을 줄여서 맨날 설명하는 이 필수 예제 부분을 조금 빠르게 설명하는 것 뿐이야. 왜냐면 개념 설명을 좀 덜 하거든 사실. 개념 설명까지 굳이 막 집합이 뭐였고 막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유형만 정리를 하자는 거야. 목적은 당연히 외우는 거고, 알아보고 암기를 해주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거고, 그걸 토대로 많이 외워서 가지고 와주면은 조금씩 더 파생을 시켜줄 거고, 요번에 준비한 거는 좀 고난이도로 다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진입은 할 거거든. 왜냐면 기본 문제가 너무 쉬워 솔직히. 풀려라고 하면은 지금도 다 풀어. 왜냐면 집합 같은 경우 어렵냐고, 그게 솔직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요거 하는 거 숙제까지만 조금 빠르게 좀 해주고, 안 어려워. 마찬가지로 그냥 시간만 써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도 좀 기억하자고. 됐죠?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시다. 그래서 뭐래?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왜? 1 나올 때 그래, 뭐야? 1, 1, 2, 1, 3. 그러니까 1에 대한 1, 2, 3, 4, 5, 6, 2에 대한 1, 2, 3, 4, 5, 6. 근데 이런 거를 자꾸 노출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모르면 36개를 다 대조해보면 해결된다니까? 그거를 따라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나열해보는 이 전체 경우의 수가 주는 의미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거. 36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때 원하는 건 뭐래요?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두 눈의 수의 합이. 그럼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나오려면은 4가 나오거나 8이 나오거나 12가 나오면 되겠고, 5의 배수 같은 경우는 5 또는 10이 나오면 되겠죠. 됐죠? 그럼 이때 4가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1, 1, 3, 2, 3, 1 이렇게 되겠고, 8이 나오는 경우는 2, 6 좋아요. 그리고 몇 가지? 어차피 끝에는 6이 되나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6, 2까지. 그럼 몇 개? 5가지의 경우가 되겠죠. 1 빼고잖아. 됐죠? 다시 12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66밖에 없겠죠. 다시 되돌아갈게요. 여기 3가지였고 여기 1가지였습니다. 다시 합이 5가 되려면 뭐가 있어요? 1, 4부터 몇 가지? 4, 1까지. 그럼 몇 가지? 4가지가 나온 걸 볼 수 있겠고, 10이 나오려면 4, 4 4, 4 어디? 6이 어? 8개 8 그래, 2, 6 3, 5, 4, 4, 5, 3 그래서 다 됐더라. 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는 안 센 것뿐이야. 여기서 한번 세볼게. 그러면 다시 10이 나오려면 몇이어야 돼? 4, 6부터? 그러니까 봐봐, 쌤이 얘기하는 거는 4부터 어차피 맨 끝에가 몇이겠어? 6일 거 아니야. 그럼 6, 4잖아. 그럼 그 사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 5, 6 뒤에 거 굳이 세지 않더라도. 오케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질문 잘 해준 게 뭐냐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해주면 돼. 여기서 그냥 저렇게 센다고 해서 그냥 저렇게 대충 세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기본값은 2, 6, 3, 5, 4, 4, 5, 3, 6, 2 여기도 4, 6, 5 여기도 1, 4, 2, 3, 3, 2 이렇게 세주는 게 먼저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 생각은 뭐냐면은 빨리 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좀 약간 다른 데로 다뤘잖아. 사실 중학교 때도 시험 대비 해보면서. 그러니까 생각은 있어. 수학은 좀 빨리 풀어야 된다는. 근데 처음 배울 땐 절대 안 그래. 정확하게 다 하나하나 구사하는 게 먼저였으면 좋겠다. 됐죠? 여기 9개, 7개 합해서 16개가 되겠고요. 갈 길이 멀어서 조금 속도는 어느 정도 낼게요. 자, 이번엔 자연수 XYZ에 대해서 만족하는 걸 구하라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수라고 제시를 하면은
제발 좀 대입해. 어떻게? 1부터 그냥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1도 대입, 2도 대입, 3도 대입. 그러니까 저거를 많이 눈에 많이 밟혔으면 좋겠거든. 저 자연수라고 하는 말이 괜히 찔리기도 하고 대입을 안 해서 괜히 좀 찔리는데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수학에서 대입을 할 때는 덩어리가 큰 것부터 대입할수록 좋아요. 자, 차이를 보여줄게. 현재 주어진 문제가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0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혼자 시행착오 겪어보면 너무 좋지만 작은 것부터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개수가 작은 것부터 넣어보면은 1. 그럼 둘이 더한 게 몇이야? 3. 그럼 여기는? 안 되지. 그럼 1, 2. 그럼 1이고 2면 2는 4니까 5. 그러면 1, 3 하면 1 한 다음에 3이 6, 7. 그럼 여기는 1. 이런 느낌이거든. 됐지? 근데 큰 데부터 먼저 채워볼게. Z가 1이야. 그럼 합한 게 10이려면은 자 좋아. 여기도 1이야. 그럼 합한 게 10이려면 X가 5. 다시 한번 여기도 똑같이 얘만 올릴게. 2. 그럼 4니까 7. 3, 1, 3, 3, 2, 6, 9, 1, 1, 4. 됐어요? 올라가야 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대입을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를 훑으면서 간다는 건데 이쯤이면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눈에 보이면 할 필요는 없지. 5, 3, 1. 그 다음은 안 돼. 맞는데 1이니까 끝났지가 아니라는 얘기야. 기본은 1, 4 넘어갔네. 그래서 안 되는 걸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 됐죠? 1 끝났죠? 2로 갈게. 2, 1, 3, 2, 6, 7, 8, 2, 2, 3, 2, 6, 4 안 됐죠? 여기도 멈췄네. 그럼 안 끝난 거야. 당연히 뭐가 가야 돼? 3. 그럼 3, 3은 9. 여기 적어도 1. 그럼 안 됐지. 그러니까 더 이상 Z가 진행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쪽은 가볍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바로 다음 단원 문제에서 얘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자, 일단 항의 개수는 모두 다 다른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3개와 여기에 2개가 만나는 경우에서 3 곱하기 2가지라서 6가지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항들이 없기 때문에 각각 항의 개수 둘이 곱한 4가지 여기는 3 곱하기 2 한 6가지 계산하면 그래서 10가지가 나와.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쌤이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전개를 해봐야 돼. 기본은 전개를 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참 정말 느린 단원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할 데도 없어. 여러분이 이거 참고로 특히 만년 같은 경우는 연결 지어가지고 2학년 1학기 때 시험 볼 예정이고 문과 진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확통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해. 다 세야 돼 어차피. 그렇게 해야지 고난이도 문제가 쉽게 풀려. 그것도 이제 따라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전개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그냥 개수만 여기는 각각의 항의 개수를 곱하면 전혀 다 다른 게 나올 거라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쓸 게 있습니다. 필기 조금 할게요. 자, A를 소인수분해하면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 안 끊어지는 거야. 그냥 연결이 될 거야. 어떤 소인수 분해로. 그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P 플러스 1 곱하기 Q 플러스 1 곱하기 R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싹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고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시험이 다 없어져가지고 한 번 더 갈게요. 또 뭐가 나와? 약수의 총합이 나옵니다. 식으로 각 연결을 또 지어주시면 돼요.
재밌는 거는 이 약수의 총합 이 녀석은 스면서 들어요. 약수의 총합 얘는 여러분이 진짜 딱 한 번 만나보거든. 딱 통틀어서 진짜 운이 좋으면 한 번을 더 만날 수 있는데 거의 웬만해서 한 번이야. 한 진짜 딱 4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한 번쯤은 나와. 근데 이게 나왔을 때 딱 기억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1등급인 경우들이 좀 많아. 근데 여기서 나는 이런 얘기를 좀 던지고 싶은 게 이걸 그럼 외우면 1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 나 지금 진짜 3학년이 끝날 때까지 진짜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공식을 소개를 한 거거든. 여기 상태에서. 물론 이 방법이 아니어도 내가 맨날 즐겨 하는 직접 하는 방법들도 존재하겠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건 나오기는 하잖아. 근데 이렇게 진짜 한번 나올까 말까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공식을 챙겼는데도 그걸 외운 친구인데 과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좀 진짜 중요해 보이는 그런 공식들을 어떻게 외웠는지 생각을 해봐. 숙달 과정까지도 얼마나 시간이 다 얼마나 아껴서 썼는지를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외우는 게 다는 아니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 한 번은 나올 거야. 한 번은. 됐죠? 자, 이때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12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12는 소인수분 했더니 뭐가 돼? 2의 제곱 곱하기 3인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그때의 약수 먼저 구해볼까? 12의 약수 1, 2, 3, 4, 6, 10이에요. 몇 개야? 그러면 개수 그대로 구해러 가볼까요? 2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이 돼서 3 곱하기 2여서 6개 맞지? 맞죠? 맞죠? 자 이때 아니 왜 예시는 왜 다들 안 쓰냐? 이거 써야 돼. 이것까지야 세트가. 어?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아니 진짜 맨날 매해 똑같다니까? 예시는 꼭 안 써. 얘 때문에 하는 거야. 저걸로 해도 되는데 갈게요. 약수의 총합은 그럼 어떻게 구해? 여기는 2의 제곱이 끄트머리고 여기는 3이 끄트머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이 나와. 실제로 이거 전개해볼까? 이게 약수의 총합이거든? 근데 왜 이게 총합인지 보면은 전개해볼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뭐 하나 없는데? 2 곱하기 3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거든. 이거 앞에 단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방금 전에? 방금 전 문제 항의 개수가 3개고 2개일 때 전개하면은 항이 몇 개 나오는지에 대한 문제랑 똑같다. 뭐 기억할 수 있게 뭐 한두 번 정도 더 다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가치는 없는데 외워놓으면은 한 번쯤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내년도 초에. 자 다시 가볼게요. 이번에 72의 양의 합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71의 소인수분의 한 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8, 9, 72네요. 그래서 4 곱하기 3까지 12가지가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도로 연결 문제인데 도로 연결 문제는 A에서 C를 향해 간다고 했는데 경우에 대한 상황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는 길이 다른 거야. 아까 버스랑 지하철을 나눴던 것처럼 아예 가는 길이 달라. A에서 B를 거쳐 C를 가는 방법이 있겠고 A에서 D를 거쳐 C를 가는 방법이 존재를 할 것이라고. 그런데 각각 가는 길의 개수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B를 거쳐 가는 경우의 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곱하라고 했으니까 12가지, D를 거쳐 가는 경우의 수도 같은 방식으로 6가지가 되겠지. 근데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나눈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가는 상황을 나눈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얘네 둘이 다른 경우들이기 때문에 더해 주시면 된다는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색깔을 칠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중복해서 사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접한 바로 옆에는 다른 색깔을 칠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아요. 이거 가지고 낚시하지는 않아 웬만해서는. 그리고 인접한 게 색칠이 만약에 다른 게 되면 너무 쉬워져.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인접한 부분은 색칠이 다른 색이 못 칠하게 세팅을 해줄 건데,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야. 그럼 여기는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몇 가지? 4가지. 그럼 여기는 3가지. 여기까지 좋아. 그럼 여기는 3가지. 왜? 얘네들만 다르면 되거든. 그럼 여기는 3가지. 얘네들이랑 다르면 되거든. 그래서 정답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서 540까지가 됩니다. 자, 안 끝났슈. 넘어가지 마시고. 자, 그럼 이번에 문제입니다. 중등과정 나랑 한 사람들은 경우의 수 여기 수상이 중2랑 똑같아. 자, 풀 거거든? 풀 거야. 정답을 내야 돼. 오답도 괜찮아. 고민하지 말고 일단 내려. 알겠죠? 그래서 다 물어보긴 할 거야. 색깔 4개를 줄게요. 인접한 데는 색이 칠해지면 안 돼. 똑같은 색이면 안 돼.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칠하시면 돼. 오케이? 됐죠? 합시다. 숫자 써가면서 칠해주면 돼. 4가지. 그 다음에 인접하면 안 되니까 몇 가지. 인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붙어 있을 때는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다고.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으면 여기는 빨간색 빼고 칠해야 된다. 옆에랑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다. 됐어? 동현아, 여기도 아까 봐봐. 여기도 처음에 5가지 색깔을 칠했잖아. 그럼 얘랑 색깔을 다른 걸 칠해야 되니까 여기 4가지. 여긴 벼 있고 아직. 근데 2개 색깔이랑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2개 색깔을 빼야 되니까 3가지인 거야. 근데 얘랑은 떨어져 있으니까 2개 색깔만 빼면 되니까 여기도 3가지인 거지. 이렇게. 됐어요? 골라. 자, 여기 몇 가지? 4가지? 좋아. 일단 규민이 먼저. 여기 3가지. 여기는 2. 자, 다시 봐봐. 여기 4가지 색칠했는데 다른 거 색칠해야 되니까 3가지를 칠했어요. 그럼 여기는 왜 2야? 저 3친구랑 좋아요. 그럼 여기는? 2개. 여기는 2가지. 그렇게 곱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왔어? 48가지입니다. 48가지도 있어요. 자, 뺄게. 그러면은 자, 다시 성진이 몇 가지? 4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똑같이 나온 거야. 2가지. 여기 옆에는 3가지. 여기는 왜 3가지야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해주면 몇이 돼? 9, 2, 18이니까 70. 72가지. 좋아요. 또 4가지. 다음 여기는 3가지. 다음 여기는 3가지. 다음 여기는 2가지. 왜?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나간 거야. 그러면은 8 해주니까 여기도 얘도 70이니? 오케이. 또 있어요? 다른 거? 다 이거지 대부분. 이게 좀 많을 거거든. 아니 저 4, 3, 3, 3 나와요. 4, 3, 3, 3? 4, 3, 3, 3. 또 있을까요? 혜연이 뭐 할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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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봐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4개 칠하고 3개를 칠했어요. 다른 색이니까. 근데 여기는 얘랑만 다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인접한 게 아니라는 거지. 대각선 사이니까. 그러니까 틀렸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3가지라고 했는데 여기 2개가 색깔이 다르면 여기는 어떻게 돼? 그쵸? 패스할게요. 여기는 4가지, 3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는 2가지면은 여기다가 칠한 색깔이 2개라서인데 그럼 여기가 똑같으면? 근데 고민을 좀 하긴 했을 것 같아. 요거는 좀 고민이 나왔을 거고 얘는 그럼 말이 안 되지. 왜냐면은 여기 4가지, 3가지 오케이인데 여기 색깔이 다른 거면 말이 안 되는 게 되잖아. 물론 같은 거면 말이 되겠지만 사실 여기 2개, 이 2가지가 너무 잘한 거거든. 그래서 제일 잘한 형태는 사실 정답이 안 나와야 돼. 왜냐면은 고민이 되는 거야. 일단 틀리는 과정을 보여주면은
여기가 4가지, 여기 3가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여기는 일단 얘랑 다르니까 3가지. 여기까지 잘 봐. 그런데 여기가 고민이 되는 거야. 여기 같은지 다른지 모르는데 여기 정도면 잘 온 거야. 자, 봐봐. 자, 아까 얘기했던 2가지를 이제 섞기 시작을 할게요. 경우의 수 파트는 결국은 2가지의 기술로 이루어져 있거든. 첫 번째는 직접 세기.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정쩡하면 상황을 나누기야. 이 2가지야. 근데 나누는 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웬만한 것들을 초반에 많이 수집하는 게 중요하고 그 수집 첫 번째예요. 자, 이제 가볼게. 자, 문제 새로 써줘요. 이거는 외우라고 써주는 겁니다. 여기 대각선에 있는 녀석들을 각각 A와 B라고 정리를 한 상태에서 위에 쪽은 A랑 B랑 다를 때, 아래쪽은 A랑 B랑 같을 때를 놓고 문제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 2가지의 상황만 다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건 둘이 같거나 다르겠지. 맞죠? 그럼 만약에 A와 B 자리에 둘의 색깔이 달랐다면 여기다 칠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면 집중해. 요거 오늘 거의 다 외워갈 수 있어. 그러면 여기가 4가지면 여기 몇 가지야? 여기 몇 가지여야 돼? 3가지여야 되겠죠? 왜? 여기다 칠한 걸 빼고 여기다 칠해야 될 거 아니야. 둘이 색깔이 다르기로 했으니까. 됐지? 그럼 둘이 색깔이 달라.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2가지가 되겠죠. 얘네들이 색깔이 같으면 그거 뭐 알바요? 지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됐죠? 그럼 여기서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 우선 48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자, 이번에 틀릴 거예요. 여기서. 자, 갑니다. 여기랑 성진이랑 기억할까 모르겠네. 가볼게. 일단은 같은 거야. 여기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가 되겠죠. 여기 몇 가지야? 4가지. 자, 가볼게. 내가 만약에 얘랑 같이 햄버거 집에서 만난 거야. 근데 햄버거가 4가지의 종류가 존재를 해. 4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야, 너 내가 사줄게. 대신 내가 먹는 거 똑같은 거 먹어야 돼. 그럼 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나. 4가지. 4가지지.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잖아. 어차피 고른 걸 똑같이 가야 되니까. 됐죠? 왜 기다렸는지 보이지? 좀 들리죠? 봐봐. 여러분이 왜 4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같은 걸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 4랑 이퀄을 만들기 때문이거든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쓰는 경우는 선택 사항이 없다는 거지. 오케이? 아예 무시하는 것도 오케이고. 그럼 둘이 색깔이 같아요.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기는 3가지. 계산을 해주면 94, 36까지 더해주면 몇 가지야? 84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얘가 그 문제야. 그러니까 정답은 84가지라는 거지. 근데 똑같은 문제라고 지금. A랑 C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전 문제입니다. 자, 동전 문제는 2가지를 좀 다르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같은 경우인데 일단은 웬만한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놓고 보기는 1차를 넣으면 좀 양아치 같은 짓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 일단 상황 봐봐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대. 그럼 우리가 1,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어떻게? 1,000원을 내거나 봐.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오류가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방금 하나라고 대답해서 1,000원짜리를 가지고 냈는데 안 낼 수도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야. 이게 혼자 하는 방법이기도 해 사실. 그래서 봐봐.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2가지인 거야. 내거나 안 내거나. 됐죠? 그럼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야, 인간적으로 3가지가 되겠죠. 2개 내거나 하나 내거나 0개 내거나. 그럼 100원짜리 4개 있대.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100원짜리 다 4개 있대. 몇 가지? 5개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총 몇 가지? 30개가 되겠죠. 정답이에요? 영어는 제외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는 빼줘야 되겠죠. 어떤 느낌 좀 생각났으면 좋겠냐면은 그 약간 진부분집합 세주는 그런 느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왕도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사실. 그래서 직접 세워주는 걸 기본적으로 좀 따라가셨으면 좋기는 해.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보이는 답지처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주저리 얘기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어떻게 됐고 저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개수를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까 기왕 할 거면은 0원부터 그냥 다 싹 다 세주는, 아까 방금 22가지가 나왔잖아.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100원, 500원, 1000원짜리를 기준으로 어차피 100원짜리를 돌려주면 0개, 1개, 2개, 3개, 4개거든. 됐죠? 똑같은 맥락이 아까 그 써있는, 아래에 써있어 방금 보여줬던 답지 글씨랑 500원짜리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0개, 1개, 2개가 나올 거고 1000원짜리는 또 0개, 1개가 이런 식으로 나와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어차피 0, 1, 2, 3, 4가 도는 동안 얘네들은 안 겹치잖아. 됐어요? 어차피 겹칠 이유가 없지. 근데 여기 금액에서 따져보면은 올리다 보면, 그러니까 나는 표로 형태로 그냥 올려봤으면 좋겠어. 0, 1, 2, 3, 4가 여기가 0, 0일 때 쭉 이어져서 나오고, 됐죠? 또 0, 1, 2, 3, 4가 여기가 1, 0일 때 쭉 나올 거고, 또 1, 1일 때 나와요. 1, 1일 때가 아니라 1일 때 나오고, 얘가 2일 때 나오고, 됐죠? 0부터 4까지가 2, 0일 때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여기가 1일 때가 또 나오겠지. 됐어요? 근데 여기서 겹쳐지는 포인트는 뭐야? 어차피 500원짜리가 2개일 때와 1000원짜리가 한 장일 때니까 요것만 정리해주면 된다. 됐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5개가 빠지니까 정답은 24개가 되겠고, 이거 한두 번 만나보면은 금방 넘길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순열입니다. 순열은 유일하게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순열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 순서대로 나열이거든요. 순서대로만 나열하시면 돼요. 그냥 개수를. 자, 우린 사실 이미 이걸 했어. 처음에 못할 거야. 근데 한 5분 지나고서 이걸 못하진 않아. 가볼게. A, B, C, D, E 5명이 있대. 5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첫 번째 줄에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야. 두 번째는 4가지. 다음은 3가지야. 이 정도면 느낌이 대충 왔지? 그냥 처음에 5명이 있잖아. 이 중에 1명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 5가지야. A를 뽑는 경우, B를 뽑는 경우, C를 뽑는 경우, D를 뽑는 경우, E를 뽑는 경우, 그 5가지를 쓴 거야. 그럼 1명은 섰을 거 아니야. 그 섰는데 얘 또 다시 가서 또 설 수는 없잖아. 줄 세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명씩 줄어든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지. 됐죠? 이게 내용이 다야. 근데 이거를 중2 때 했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근데 그거를 조금 바꿔서 순열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NPR이라고 사용을 하고, 이 P라고 하는 지금 순열의 뜻의 앞 글자를 따서 이걸 기호화 시키자는 거야. 근데 간단해. 무슨 뜻이야? N명 중 R명 줄 세우기야. 그럼 가볼게. 5P3이면은 몇 명이 있어 일단? 몇 명 줄 세워? 그럼 처음 줄 세워봐. 다음, 다음, 끝. 이게 다야. 안 어렵죠? 됐지? 다시 가볼까? 7P7이야. 그러면 7명 중에 7명. 그럼 어떻게 돼? 7, 6, 5. 너무 멀어. 너무 먼 거 같아. 너무 맨날 이런 거 쓰고 있잖니 우리가. 너무 먼 거 같아서 기호를 하나 만들어내도록 합시다. 바로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 다른 뜻이 있나? 알아본 적은 없는데. 팩토리얼 이거 뭔가 체계적인 뭐 이런 뜻 없어? 한번 찾아본 적은 없네. 그냥 그 뜻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씨.
계승이라고 그냥 팩토리얼 자체가 저기구나. 분배선 잡아갖고 그래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약간 공장처럼 찍어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n 그 다음에 하나씩 주는 거야. n 빼기 2 이렇게 해가지고 2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해서 1까지 오시면 된다. 그럼 그대로 가볼게요. 5 팩토리얼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그래 맞아 방금 얘기한 게 누가 곱하기 맨날 얘기하고 있냐 5, 4, 3, 2, 1 이 정도면 충분하다 됐죠? 그럼 좀 괜찮아졌네. 자 7p3이래 근데 그러면 이거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3개인데 그래서 공식을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np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 np0은 무조건 1입니다. n명 중에 아무도 줄을 안 세웠대.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럼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냥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자 7p3 그대로 보면은 바로 느껴질 거예요. 여기 n과 r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외워야 되는 형태고 지금은 쓰지 않아요. 자 일단 가볼게. 7p3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7팩토리얼 나누기 7-3팩토리얼이 되는데 7 빼기 3이 뭐야? 4팩토리얼이 되겠지. 근데 7팩은 뭐야? 7, 6, 5, 4, 3, 2, 1이지. 근데 봐봐 7p3은 어차피 7부터 5까지 오는 거지. 근데 팩토리얼이 아쉬운 게 기능이 뭐가 없어. 중간에 멈추는 기능이 없잖아. 그러니까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여기 4팩 뭐야? 4, 3, 2, 1 멈추는 기능이 없으니까 뒤에를 삭제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그 공식인 거야 그냥. 됐죠? 공식은 중요한 것 같이 여기고 있지만 나오지도 않아. 어차피 나와도 다 맞추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고 아까 얘기했지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빠듯한데요. 자 원래 개념 체크 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빠듯한 것 같아서 월수가는 시간이 많아. 근데 우리는 오늘 끝내긴 끝내야 되거든 일단. 그래서 넘어갈게요.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전달할 얘기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 뿐인 거고 갑니다. NP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N 곱하기 하나 줄여야지 다음 거 N-1을 계산한 게 90이다 생각할 수 있겠고 정리 바로 할게요. 2차 방정식 푸셔도 되는데 나는 기왕이면 대입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자연수거든.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이번엔 6PR입니다. 무슨 뜻이야? 6부터 6명 있을 때 몇 명을? R명을 나열한 거. 나열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문제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어디까지인지 모르지 문제는. 근데 그 결과가 120이라며. 그러면은 여기서 끊어졌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몇 개를 나열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래 값은 3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됐죠? 자 3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문제에서는. 자 어떻게 돼? n 플러스 2p 4야. 무슨 뜻이야? n 플러스 2부터 몇 개를 나열해? 4개 나열해봐요. 처음 다음 다음 얘가 오른쪽 다시 56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np이니까 몇부터? n부터 몇 개 나열? 2개만 나열. n 그 다음에 n-1 그럼 n과 n-1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겠네. 87에 56이니까 n의 값은 6이 되겠죠. 여기 진짜 하나도 어려운 유형이 아닌데 처음 보는 공식에다가 이게 외워져 있지 않잖아 현재. 그래서 그냥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뿐이야. 알겠죠?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 여기까지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는 하나도 없어. 오늘 하는 유형들 다. 다시 가볼게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유형 중에 여러분이 이 순열, 이 기호를 사용하는 문제는 단 한 문제만 존재해야 돼. 오케이? 근데 그 한 문제조차도 그러니까 이 순열 기호는 쓰레기야. 아예 쓸 일이 없는 거야. 바로 보여줄게. 자, 정답지입니다. 정답지야.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6명 중에 6명을 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6명 중에 6명을 줄 세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뭐야? 6팩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720이다. 2번 다시 갈게요. 6명의 학생 중에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고 했으니까 6피사가 되겠고,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된다. 계산했더니 360까지가 된다. 됐죠? 다시 한번 6명의 학생 중에 반장 1명과 부반장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6명 중에 2명을 순서에 맞춰 보면 되니까 6P2다. 그러니까 그대로 정리하면 6 곱하기 5가 되니까 30이다. 정답지는 다 이렇게 나오거든.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정답지는 다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 근데 내가 제안하는, 내가 왜 얘가 쓰레기라고 하냐면, 가볼게.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줄 세운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첫 번째 세우는 경우의 수? 6가지, 5가지. 6패가 아니야 그게? 맞죠? 마찬가지 6명의 학생 중 4명을 뽑는 경우의 수. 첫 번째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순열 기호가 없어도 그 작업은 자연스럽게 나와. 문제를 읽어서 풀었다면 그걸 세는 연습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기호에 얽맬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냥 보이는 대로 해줘. 그리고 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좀 이따가 조합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때 가서 합시다. 2번 하고 있어. 자, 중요합니다. 이거 두 문제가 좀 많이 중요해. 자, 뭐래요? 이웃할 때. 야,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는 했었거든. 여러분들이 다. 자, 어떻게 했었냐면은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보면, 여학생 5명이 서로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이 여학생 5명을 한 팀으로 묶어버려요. 됐죠? 그럼 얘네들은 한 팀인 거야. 그 상태에서 남학생 4명이 존재를 합니다. 저는 이거 정리해주는 거 최대한 똑같이 외워주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자, 그럼 현재 팀이 몇 개야? 5팀이야. 왜? 여학생들만 팀인 거지 얘네들은 다 서로 앙숙이거든. 응? 왜냐면 얘네들끼리 팀을 이룬다고 했지 얘네들끼리 남녀 팀을 맞부자는 건 아니거든. 이웃하는 애들만 같은 팀이야. 됐죠? 근데 약간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나는 우리는 같이 다닐 거야 라고 하고 있어. 한 명만 나와서 대표로 줄을 선 거야. 그리고 좀 이따가 와서 쓰면 되는 거잖아. 자리만 마련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5개 팀이 됐죠. 그럼 5개 팀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팩토리얼이 됩니다. 됐죠? 5 곱하기 4 곱하기 4 하는 순간 그냥 5팩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근데 문제가 생겨. 왜? 얘네들이 서로 자기 자리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줄을 서는 방법.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얘네들의 위치는 어딘지 결정이 됐지만 얘네들이 줄 서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이 가능합니다. 계산 안 할게요. 1, 4, 4 빵빵빵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 안 할게. 근데 여기서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게 중등 과정은 이걸로 다 케어가 가능한데 이 뒤에 문제가 이웃하지 않을 때거든. 근데 이 상황을 표현을 하려면은 지금부터 쌤이 보여주는 방법이 조금 쉬울 수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접근 방법을 늘리라는 거야. 하나에 그치지 말라는 거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약간 불편충의 느낌이 필요해. 불편한 느낌이 필요해. 봐봐. 다시 문제 가볼게요.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었고 혹시나 기억이 난다면 중학교 때는 아마도 다들 이렇게 풀었을 거야. 됐죠? 자, 이때 가볼게. 갑니다. 여학생 5명과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서는데 여학생 5명이 서로 이웃한대. 진짜 더럽게 까다롭지 않아 얘네들? 왜 꼭 그냥 줄 서면 되는데 왜 지들끼리 저기 한대? 그래서 짜증나. 그래서 어떻게? 얘네 빼고 하자. 얘네를 치워버리자고 일단. 너네는 절로 가. 일단 남자 4명 먼저 줄 세워봐. 그럼 뭐가 돼? 4팩이 되겠지. 그럼 지들끼리 어떻게 줄 서는지 모르겠지만 4명은 줄 서 있을 거야. 맞지? 맞죠?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데 보기만 해도 되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와서 줄 설 생각 하지 말고 줄 서서 오라고 해보자. 그럼 저쪽에서 지들끼리 막 줄 서고 있어.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팩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이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네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넷, 5군데지. 요런 느낌이야. 근데 이 경우의 수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독해라서 이 경우의 수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떤 방식이어도 문제의 독해만 끝까지 읽었으면 무조건 정답이 나와. 아까도 5팩 곱하기 5팩이었는데 이건 5팩 곱하기 5팩이 아니잖아. 4팩 곱하기 5팩 곱하기 5잖아. 무조건 정답은 나와. 상황이 어떻게 풀어내도 맞기만 하다면. 즉 샜는데
정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상황을 못 맞췄다는 얘기야.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 경우의 수 여기 내가 쉽다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려워해. 이거는 맨날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은 문제를 끝까지 안 읽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읽다가 중간에 만 다음에 정답만 내려고 하거든. 그게 가장 큰 접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문제를 읽고 상황만 파악하려고 하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쉬운 단원이 되실 거라고. 자,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뭐래?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을 일렬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체크는 정확하게 할게요. 갑니다.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했어요. 주어가 누구야?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자,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반대 대상을 한 칸 반대 녀석 대상들을 한 칸 띄우고 나열해줘. 그 다음에 곱하기 NP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느낌표를 쓸 수가 없네요. 팩트를 쓸까봐. 지금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친구들이